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학입니다. 오늘 급수 판정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비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 정확히 말하면 그 비교 판정법도 하고 비판정법도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비판정법에 이어서 근판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죠. 자, Theorem 14, The Root Test입니다. 우리가 비판정법에서는 비율을 가지고 그거의 극한이 어디로 수렴할지 확인하고 우리가 그 극한이 1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수렴 발산, 급수의 수렴 발산을 따졌었는데 이번에는 n제곱근을 가져옵니다. an이 이제 양수라고 하고요. 0이어도 상관없긴 해요. 이 경우는 자, suppose that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근 an이 로우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괜찮죠? 자, if row가 1보다 작으면 then 시그마 an은 converge예요. 괜찮죠? if row가 1보다 크면 then 시그마 an은 diverge합니다. 되게 비슷하죠? 비판정법이랑. 자, if row가 1이면 the test is inconclusive. 네, 뭔가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모릅니다. 자,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거의 이제 뭐 비판정법에서 했던 것처럼 뭐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로가 1보다 작으면 우리가 n제곱근 am이 지금 로우로 수렴하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내가 n제곱근 am과 로우 사이의 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되도록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자, 로우랑 1이 지금 이런 대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n제곱근 an이 내가 어떤 계속 반복이긴 한데 어떤 1보다 작은 상수보다 다시 n제곱근 an이라는 게 1보다 작은 어떤 상수보다 더 작은 범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기 빨강색 범위 안에 n제곱근 an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상수를 여러분이 뭘로 잡는 거예요? 이 상수를 1과 로우의 평균으로 잡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리를 2분의 1 플러스 로우에서 로우를 뺀 2분의 1 마이너스 로우로 거리를 잡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2분의 1 마이너스 로우보다 작아지도록 여러분이 이 범위를 택하게 되면 그런 n을 택하게 되면 그런 n을 우리가 택하는 거죠. 다시 그렇게 써볼게요. Take n such that 이걸 만족하도록.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말로 쓸까요? 굳이 기호 쓰지 말고. 제가 기호를 최대한 쓰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기할 때는 기호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For all n 이렇게 성립을 하도록. Then n제곱근 an이라는 게 자 n제곱근 an 마이너스 로우가 2분의 1 마이너스 로우랑 2분의 로우 마이너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국 n제곱근 an이 2분의 1 플러스 로우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죠? For n hence 따라서 양변을 여러분이 n제곱 취해주시면 an이라는 게 2분의 1 플러스 로우의 n승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a는 양수죠. 0 이상이에요. by 그러면 direct comparison test에 의해서 그렇죠. 얘가 수렴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로우가 1보다 작은 상수잖아요. 따라서 등비 급수가 밑이 그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하죠. 따라서 시그마 an도 네, 수렴하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로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n제곱근 an 마이너스 로우가 1 마이너스 로우보다 크도록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우리 비판정법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for all n 제곱근 an 마이너스 로우가
1-5보다 크도록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n제곱근 an이 1보다 커지는 거죠. 왜 이렇게 잡는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하는 게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n제곱근 an-로가 그냥 엡실론보다 작아야죠. 죄송합니다. 자,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놓으시고 n제곱근 이걸 풀어보시는 거죠. n제곱근 an이 그러면 로우 플러스 엡실론과 로우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에 있는 건데 얘가 뭐가 되길 원해요? 1이 되길 원하는 거니까 엡실론을 1 마이너스 로우로 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로우 마이너스 1로 실수했네요. 로우 마이너스 1로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로가즘 1보다 크니까 로우 마이너스 1을 엡실론이라 놓을 수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다시 and thus an은 1보다 큰 거죠. hence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일 순 없겠죠. 0이면은 0이 1보다 0이 1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0이면은 양변 극한 취했을 때 0은 1 이상이 나오잖아요. 이럴 순 없으니까 0으로 수렴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by the nth term test 이게 이제 작게 써야겠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an은 diverge 한다. 그래서 diverge 하는 건 양항급수에서 인피니트로 발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로가 1인 경우에는 테스트가 어떤 경우는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데 똑같아요. 우리 시그마 n분의 1하고 시그마 n제곱분의 1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비판정법이랑 똑같은 급수가 될 텐데 얘는 발산하고 얘는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n분의 1에 n분의 1승, n제곱근 취한다는 게 그죠? n분의 1승의 극한을 보는 거니까 얘의 여러분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고 얘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시면 둘 다 1이 나와요. 둘 다 1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n분의 1승이 여러분 1로 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건 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승이 1로 간다. 증명 제가 해드렸어요. xx분의 1승 이렇게 함수 극한으로 고치고 로피탈 정리 때리는 그런 방법이었죠. 여튼 1로 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도 둘 다 1로 가요. 그래서 극한값이 이 n제곱근 취한 거의 극한값이 1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수렴하고 어떤 경우에는 발산하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근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양한급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교재 버전은 이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근 절대값 an이 로우로 수렴한대요. 자, 그랬을 때 로가 1보다 크면 시그마 an은 수렴하고 뭐래요? 로가 1보다 작으면 컨버지하고 로가 1보다 크면 시그마 an은 다이버지 한다. 이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증명은 우리가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라는 그 정리랑 그리고 루트 테스트 그걸 합치면 되겠죠. 자, 로가 1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에 의해서?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시그마 절대값 an이 컨버지 하죠. 맞죠? 그게 이제 루트 테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절대값 an이라는 게 양수니까 0 이상이니까 루트 테스트 적용할 수 있는 거 맞죠?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시그마 절대값 an이 만약 수렴을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Absolute Convergence 테스트에 의해서 시그마 an도 수렴하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만약 로가 1보다 크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루트 테스트를 적용해서 시그마 절대값 an이 다이버지 한다. 이렇게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절대값이 다이버지 한다 그래서 절대급수가 다이버지 한다 그래서 원래 급수가 다이버지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루트 테스트를 그냥 고지고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프루프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로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0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뭐 누구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0이 아니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 뭐에 의해서, 그죠? 일반은 판정법 nth term test에 의해서 시그마 an이 다이버전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논리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트 테스트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는데, 양한급수인 경우에 루트 테스트를 쓸 수 있는데 양한급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해결하면 된다, 이 얘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제 4번에서 7번부터 우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7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n제곱. 자, 이거를 비판정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판정법으로 하셔도 돼요. 둘 다 해드릴게요. 자, 비판정법으로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우리가 an이라고 했을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을 보는 거죠.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죠.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루트 테스트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루트 테스트를 적용한다는 건 n제곱근을 취하는 거잖아요. n제곱근 취해주시면 2분의 n의 n분의 2승이에요. 근데 n의 n분의 1승이 1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8번도 해볼까요? 자, 8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 개 다 해드릴게요. 레이시오 테스트로 해도 되고 루트 테스트로 하셔도 됩니다. 레이시오, 루트. 자, 레이시오 테스트로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3 나누기 죄송해요. 레이시오 테스트 an분의 an 플러스 1이니까 2의 n제곱 나누기 n의 세제곱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나누기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니까 1보다 크죠? 발산한다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루트 테스트도 적용을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테스트 적용하기 위해서 n분의 1제곱 취해주면 분모는 n의 3 나누기 n제곱, 분자는 2. 그래서 어디로 수렴해요? n n분의 1승이 1로 가니까 2로 수렴하죠. 지금 조금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값이 나오죠. 똑같은 값이 나오죠. 이렇게 어떤 식의 결과가 지금 나왔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큰 an이랑 지금 같아졌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이 로우면, 이렇게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근 an이 수렴하게 됩니다. 역은 안타깝게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an분의 an 플러스 1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면 무조건 n제곱근 취한 것도 n제곱근 an도 똑같이 로우로 수렴해야 된다.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근판정법을, 그러니까 비판정법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급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비판정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게 해결이 됐다고 쳐요. 비판정법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비판정법으로 해결이 됐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를 계산했더니 로우가 나와서 얘가 뭐 1보다 작았다든지 1보다 컸다든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리에 의해서 이 비판정법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근판정법으로도 해결이 돼야 돼요. 맞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근 an도 로우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근판정법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도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테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비판정법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근판정법으로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비판정법으로 해결되는 모든 문제는 근판정법으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근판정법이 비판정법보다 강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정법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럼 근판정법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다시 거꾸로 근판정법으로 했더니 해결이 안 돼. 그럼 비판정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비판정법으로 해결됐으면 근판정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근판정법이 비판정법보다 강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알 필요는 없고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근판정법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n제곱근 an을 계산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형태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얘면 얘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게 이걸 계산하기 쉽냐? 이건 아니잖아요. n분의 1제곱 취한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맞춰서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금판정법이 더 좋네? 그러니까 금판정법만 써야지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오히려 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값은 나오더라도.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데 증명 안 할 거고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내용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어렵진 않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비판정법, 금판정법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뭐예요? 9번 문제 봐야죠. 9번 문제.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볼게요. 자, 레이시오 테스트, 루트 테스트를 뭐 해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안 먹어요. 이게 딱 봐도 루트 테스트를 적용하기가 쉽죠. 레이시오는 좀 복잡해 보이고 루트가 쉬워 보여요. n제곱근 치하기 상당히 좋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루트 테스트를 적용하려고 딱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니까 테스트가 인컨클루시브한 경우입니다. 자, 루트 테스트 적용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의 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트 테스트를 지금 적용할 수가 없는 케이스죠. 루트 테스트를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인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 급수의 판정을 못하냐? 그게 아니죠. 우리 비교 판정법을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레이시오 루트 테스트로 해결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 판정법 쓰거나 아니면 적분 판정법 쓰거나 그러겠죠. 우리 배운 게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적분 판정법 쓰기는 좋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적분할 건데요? 적분하기 어려우니까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1은 n에 비해서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는 게 사실 n분의 1의 n승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nn승분의 1이랑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랑 되게 비슷해 보인다고요. 자, 근데 n의 n승은 엄청 빨리 커지는 수거든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n 팩토리얼, n의 n승, 2의 n승, n의 제곱, 그 다음에 뭐 로그 n, 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의 n승이 훨씬 빨리 커져. 심지어 n 제곱보다, 뭐 n보다도, 뭐 n 세제곱보다도 훨씬 빨리 커지는 네, 그런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n의 n승분의 1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수라는 거예요. 대충 비교해보면 2의 n승분의 1보다 작겠죠. n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해가시죠? n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n승분의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nn승분의 1이 2n승분의 1보다 작은데 이게 0보다 크니까 얘가 어때요? 수렴하겠죠. 얘는 컨버지 합니다. 시그마 취했을 때 컨버지 한다고요. 그럼 얘도 비슷한 친구니까 컨버지 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비슷하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조금 그렇게까지 자명하진 않아요. 비슷하다는 게 우리 조금 체크하셔야 됩니다.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하고 n의 n승분의 1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 취했을 때 이게 만약 1보다 큰 수가 1보다 클 필요 없어. 우리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는 0보다 크면 됐었어요. 그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극한들은 이제 1보다 작냐, 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는 0보다 큰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급수의 수렴 발산은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튼 그럼 1 플러스 n의 n승 분의 n의 n승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n의 n승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떤 형태예요? 1의 무한대승 형태죠. 이거는 자연상수 2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렇게 고치고 여기 1 플러스 n 써준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n 써준 다음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n을 곱해주시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수렴합니다. 양수니까 어때요? 양수니까 두 급수의 수렴 발산은 같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얘랑 비슷한 친구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9번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유제 4-1번 볼게요. 자, 아래와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랬는데 지금 AN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n은 홀수인 경우에는 왜 안 써져? n은 홀수인 경우에 지금 뭔가 맛이 갔는데요? 됐다. n이 홀수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n이 이제 짝수인 경우가 있겠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2의 n승분의 n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2의 n승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렴한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n이 2n승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사실 수렴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2n승분의 n이나 2n승분의 1이나 수렴을 할 텐데 어,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여기 교재에서는 비판정법, 근판정법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사실 비교판정법으로 해도 풀립니다. 비교판정법으로 해도 풀려요. 2n승분의 n이라는 친구가 2n승분의 1이 2n승분의 n보단 작잖아요. 그러면 그냥 an이라는 거는 2n승분의 n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얘의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풀었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도 이렇게 풀었네요. 좋아요. 저는 이제 각각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이라는 게 2n승분의 n보다 작죠. 작았고요. 그리고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큰 친구가 더 빨리 0으로 가야지. 큰 친구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쉽겠죠. 작은 친구는 어차피 큰 친구가 수렴하면 작은 친구도 수렴을 할 테니까 큰 친구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큰 친구로 이렇게 가져오고 얘가 수렴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다시 이걸 일반항으로 갖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 2의 n승분의 n이 수렴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제곱근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어디로 간다고요? 네, 1보다 작으니까 얘 수렴하죠. 2분의 1로 가니까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근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따라서 이것도 수렴하니까 이걸 급수치한 게 수렴하니까 그보다 더 작은 것을 급수치한 게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4-1번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이제 유제 4-2번부터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급수 판정법들이 나오는데, 자, 항상 우리 마인드를 오픈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비판정법, 무조건 근판정법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비교 판정법, 어떤 경우에는 적분 판정법 이렇게 생각을 형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팩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쉬운 방식은 비교 판정법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n 팩토리얼이 n 제곱보다 훨씬 크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일반항이 절대로 0으로 가지 않겠죠.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여러분이 비판정법 적용하기 전에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0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일반항 판정법을 먼저, 그러니까 일반항을 먼저 관찰하고 대충 0으로 가는지부터 대충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n1부터 무한대까지 자, 마이너스 ln 2의 제곱 플러스 n분의 1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양한급수가 아니에요. 그죠? 양한급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 푸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수렴한지 확인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절대값 취한게 수렴한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2제곱 플러스 n분의 1은 기본적으로 1보다 큰 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양수야. 마이너스 빼면 양수죠. 그래서 절대값 취하면 ln 2의 제곱 플러스 n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이게 된다. 이게 이제 절대급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절대급수가 수렴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뭐 하실 수 있을까요? 그죠? 가장 여러분이 쉬운 방법은 이렇게 뭔가 n제곱 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죠? 뭔가 n제곱 되어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n제곱근을 취해서 그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요? 그죠? n제곱근 취하는 겁니다. 얘를 n제곱근 취하면 어떻게 돼요? ln 2제곱 플러스 n분의 1에 n분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건 어디로 가죠? 2로 가죠. 안쪽에 있는 건 2로 가고 왜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ln 2제곱만 남잖아요. 그죠? ln 2제곱 2죠. 좋아요. 자, 그리고 n분의 n 플러스 1승은 어디로 가요? 1로 가니까 2의 1승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2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1보다 큰 수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은 근판정법을 우리가 적용하기 전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에 의해서
여기 루트 테스트 교재 버전에 의해서 1보다 크잖아요. 절대값 취한 게 우리 발산하면 원래 급수도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발산합니다. 사실 그거 전에 마찬가지로 일반항 판정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얘는 제가 좀 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반항 판정법을 적용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죠. 이쪽 안에 있는 게. n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2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2의 무한대승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수렴할 리가 없죠. 0으로 갈 리가 없으니까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ln 2제곱 플러스 n 분의 1에 n 플러스 1승이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발산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일반화 판정법에 의해서. 괜찮죠? 좋아요.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1 마이너스 n분의 1의 n제곱. 자, 이거 먼저 일반항부터 볼까요? 얘는 이제 1의 일반항을 볼게요.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n분의 1의 n승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어디로 가죠? 얘는 2분의 1로 가죠. 2분의 1. 맞죠? 이게 지수함 그 자연상수 2의 정의에 의해서 2분의 1로 가요. 자, 1의 무한대승이니까.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분의 1의 n승으로 결국 2분의 1의 무한대승이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항 판정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 이제 이게 안쪽에 있는 게 양수가 아니니까, 그죠? 양항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취한 게 수렴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1-n분의 1의 n제곱 이게 수렴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쪽에 있는 거 양수 맞죠? 네,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제곱되어 있는 형태니까 제곱되어 있는 이렇게 형태니까 근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제곱되어 있는 형태니까 근판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근판정법을 적용하는 게 깔끔하겠죠. 보기 좋죠. n분의 1제곱 취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럼 1-n분의 1의 n승이니까 n제곱근 취한 걸 봤을 때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2분의 1로 간다고요.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우리가 근판정법에 의해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절대 수렴하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converges 괜찮죠? 여기 무한대로 간다고 하시면 안 되죠.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diverge 한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절대값 취한 게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한대로 갈 리가 없죠. 좋아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의 2승분의 2의 n승이에요. 자, 2n승하고 n의 2승 누가 더 클까요? 얘가 훨씬 더 커요. 2n승이 n의 2승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죠? 지수함수 얘는 다항함수니까 지수함수가 훨씬 더 빨리 커진다 그랬습니다. 물론 n의 2승이 다항함수는 아니죠.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여튼 다항함수처럼 취급이 되잖아요. 그죠? n의 2승이라는 게 n의 2.7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다항함수 느낌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이런 n의 몇 제곱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빨리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일반항이 무한대로 간다고요. 따라서 급수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5번 볼게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에 n의 n의 제곱 분의 n 팩토리얼의 n승이에요. 이거는 이제 근판적법 적용하기 좋아 보이지 않나요? 맞죠? 일단은 0으로 간다는 게 보여지죠? 바로 안 보이나요? n 팩토리얼의 n승 n으로 묶어볼까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의 n승 분의 n제곱 이건데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거든요. n제곱이 n 팩토리얼보다 훨씬 빠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항이 0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일반항 판정법 쓸 건 없어요. 자, 지금 이게 안쪽에 있는 게 양항급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준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따지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려면 n제곱근 취해가지고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면 돼요. n제곱근 취하면 nn 승분의 n 팩토리얼인데 0이죠. 1보다 작단 말이야. 따라서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이 급수는 수렴한다. 다시 이 급수가 수렴한다. 절대 수렴하면 우리 어떻다고요? 원래 급수도 수렴한다고요. 괜찮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좋아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을부터 무한대까지 3n분의 1의 n승인데 자, 안쪽에 있는 게 0으로 안 가죠. 안쪽에 있는 게 어디로 가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갑니다. 일반항 0으로 안 간다고요. 따라서 이 급수는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괜찮죠? 뭔가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2의 m 제곱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2의 n승이 n 팩토리얼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더 빨리 커진다 그랬거든요. n 제곱도 어때요? 훨씬 더 빨리 커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까요? 이게 좀 잘 생각해봐야 돼. 이 n승이 n 팩토리얼보다 훨씬 작다 그랬는데 n 제곱 취한 것도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의 n의 제곱이라는 건 여러분이 처음에는 2의 1제곱, 그 다음 어때요? 2의 4제곱, 그 다음 2의 9제곱이죠. 그러니까 점점 n 팩토리얼은 처음엔 1이고요. 그 다음은 2 팩토리얼, 그 다음은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점점 곱해 나가는 수가 어떤지 보세요. 2의 1제곱에서 2의 4제곱이 되려면 2의 3제곱을 곱해야 되고, 2의 4제곱에서 2의 9제곱이 되려면 2의 5제곱을 곱해야 돼요. 자, 여기서 1에서 2 팩토리얼 되려면 2 곱해야 되고요. 2에서 2 팩토리얼에서 3 팩토리얼 되려면 3을 곱해야 돼요. 훨씬 더 큰 수를 지금 곱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2, 3, 4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는 2의 세제곱, 2의 5제곱, 2의 7제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큰 수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의 n제곱이 n 팩토리얼보다 훨씬 더 큰 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고요. 괜찮죠? 네, 무한대로 간다. 따라서 일반한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이렇게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근판정법을 적용하긴 조금 애매하죠. 비판정법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판정법을 적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판정법을 하기 애매한 이유가 n 팩토리얼의 n분의 1승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근판정법은 안 할 거고 비판정법으로 해볼게요. 비판정법 2의 n제곱 나누기 n 팩토리얼 분의 2의 n 플러스 1 제곱 나누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걸 관찰하셔도 괜찮습니다. 비판정법은 이쪽 안에 있는 게 뭐 어떤 조건 양수기만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사실은 양수가 아니더라도 절대값 취해서 우리 비판정법 적용할 수 있었죠. 좋아요.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계산해주면 2에 2n 플러스 1제곱 나누기 n 플러스 1이거든요. 이거 무한대로 가죠. 여튼 1보다 큰 거잖아요.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비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이렇게 서술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죠? 자, 8번 볼게요.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2 곱하기 4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n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 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근판 일단은 0으로 갈지부터 조금 체크를 해보면, 자 2n 팩토리얼이고 2n 마이너스 팩토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팩토리얼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자, 2 곱하기 4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n이죠. 그리고 1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n분의 2n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1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맞죠?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분모에 3의 n 플러스 1, 3의 n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 양변에 3의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그죠? 이렇게 분의 1을 곱해주면 결국 3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은 거죠. 뭔가 지금 부등호가 이상하게 써졌는데 이거랑 이거랑 지금 같은 거고, 그래서 얘는 3의 n제곱 플러스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사실은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수렴할 테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비판정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번째 항을 여기다 적고요. 그리고 3의 n제곱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여기 적습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2n 플러스 2까지 가겠죠. n 플러스 1을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없앨 거 없애주시고 없앨 거 없애주시면 남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어디로 가나요? 3분의 1로 가죠. 3분의 1. 그죠? 얘는 1로 가고 이게 3n제곱 곱하기 3분의 3n제곱이니까 3분의 1로 가요. 따라서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급수도 수렴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판정법으로 한 거고, 비교판정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되고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이제 유제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는지 판단하시오 그랬습니다. 수렴하는지 판단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N 플러스 1이라는 게
n분의 1 플러스 아크탄젠트 n 곱하기 an이고요. a1은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곱해 나가는 거죠. an에다가 뭔가를 계속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드는 거. 그럼 an분의 an 플러스 1이 뭔지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비판정법 쓰세요 하고 알려준 문제죠. 이걸 일반항 구해가지고 뭐 비교판정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예, 누가 봐도 an분의 an 플러스 1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비판정법 쓰세요 이 문제죠. 심지어 첫째 항이 양수고 여기 있는 n분의 1 플러스 아크탄젠트 n도 항상 양수죠. 아크탄젠트 x는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양수입니다. 따라서 곱해져 나가는 것도 계속 양수니까 an이라는 게 양항급수예요. 양항급수입니다. 따라서 비판정법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을 관찰을 하면 아크탄젠트는 2분의 파이로 수렴하잖아요. 네, 따라서 0으로 가죠. 네,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그래서 1보다 작죠. 네, 그래서 수렴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번째도 볼게요. an 플러스 1은 n제곱근 an이래요. 그리고 a1은 3분의 1이래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an 플러스 1이 n제곱근 an이래.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an분의 an 플러스 1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n제곱근 an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애매하죠. 이게 실제로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an이 뭔지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넣으셔서 규칙성 발견해도 괜찮습니다. 자, A2는 A1의 1승이 되겠죠. 그리고 A3는 A2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A4는 A3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A2가 A1의 1승이니까 이게 A1의 2분의 1승이고요. A3가 A1의 2분의 1승이니까 A1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승이 되겠죠. 지수법칙에서. 그러니까 대충 뭔지 눈치가 채지시죠. AN이라는 건 A1의 n-의 팩토리얼 분의 1제곱이다. 좀 빠른가요?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3분의 1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n-1분의 1까지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a1의 n-1 팩토리얼 분의 1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a1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n-의 팩토리얼 분의 1제곱 이게 바로 an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좋아요. 우리는 이걸 급수 취한 게 과연 수렴하는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3분의 1 영수니까 어디로 수렴해? 1로 가잖아. 그러니까 일반항이 1로 간다고니까요. 일반항이 1로 간다고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우리가 이제 항상 유동적으로 수렴 발산을 판정을 할 때는 유동적으로 항상 뭐에 꽂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 쓸지 여러분 판단하셔서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유제 4-4번 볼게요. 자,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5분의 4고 그리고 bn은 양수입니다. 다음 이제 주어진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정하는 게 우리 문제가 되겠죠?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시그마 bn의 n분의 1승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는 건데, 자, 이게 5분의 4의 영승 형태잖아요. 그죠? 밑은 5분의 4로 가고 지수는 지금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따라서 일반항이 1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5의 n제곱의 bn이에요. 이건 어때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5분의 4 곱하기 4분의 5의 n제곱을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죠. 밑칠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bn 곱하기 4분의 5의 n승을 보시면 얘는 이제 5분의 4로 가긴 가는데 얘가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재 문제 가져온 건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발산합니다. 발산한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3번 볼까요?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플러스 bn분의 1000의 n승인데, 자, bn이라는 거 5분의 4로 수렴하기 때문에 대충 상수예요. 근데 n 팩토리얼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죠. 무시하고 보시면 이게 n 팩토리얼분의 1000의 n승만 사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n 팩토리얼이 1000의 n승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그랬죠. 훨씬 큽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항 판정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이제 비판정법을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팩토리얼 뭐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또 n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네, 비판정법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1000n제곱 나누기 n 팩토리얼 플러스 bn 분의 1000의 n 플러스 1제곱 나누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플러스 bn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00 곱하기 n 팩토리얼 플러스 bn 나누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플러스 bn 이렇게 되거든요. 분자분모를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bn 맞죠? 그리고 1 더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bn 이렇게 됩니다.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따라서 1보다 작죠. 그래서 비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n 팩토리얼이 1000n제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렴한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긴 해요. 자, 좋습니다. 예, 자, 유제 4-4번까지 했고요. 자, 유제 4-5번 볼게요. 자, 각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 이제 3분의 1로 수렴한답니다. 자, 다음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정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4의 n승분의 bn 플러스 1 곱하기 b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가 3분의 1로 가고 얘가 3분의 1로 가는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상수란 말이에요. 이 9분의 1로 가겠죠. 그러면 n 곱하기 4의 n승분의 1이라는 친구는 이게 bn 플러스 1분의 bn 이게 상수니까 이게 얘가 9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대충 뭐라고 근사하실 수 있냐면 9분의 1 나누기 n 곱하기 4의 n승 이거랑 이제 상당히 비슷한 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4의 n승 여러분 4분의 1의 n승이 수렴하잖아요. 이거 등비급수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으면 당연히 수렴을 하겠죠. n분의 1을 곱해줘서 더 작게 만들면 수렴을 할 테니까 첫 번째 거 수렴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b1 제곱 b2 제곱 점점점 bn의 제곱 분의 nn 제곱입니다. 자, 얘가 이제 누구랑 비슷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bn이 3분의 1로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b1, b2, bn이 전부 3분의 1이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야. bn이 3분의 1로 간다는 거지. b1, b2가 3분의 1이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 여튼 자, 이거의 수렴 여부를 판정을 해야 돼요. 바로 근사 때릴 순 없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nn승이 n 팩토리얼보다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훨씬 빠르게 증가해요. 그죠? 그러니까 b1제곱, b2제곱, bn제곱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없었으면 그럼 n 팩토리얼분의 n의 n승이 무한대로 가니까 일반한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할 겁니다. 지금 b1이라는 이 친구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b1제곱, b2제곱, bn제곱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근데 이 친구들도 사실은 어떤 이게 어디로 갈까? bn이 만약에 3분의 1로 지금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대충 생각을 해보세요. bn이 3분의 1로 가까이 간대. 그럼 3분의 1하고 3분의 1의 제곱들을 약간 계속 곱해주는 느낌이죠. 처음에는 3분의 1의 제곱이 아닐지 몰라도 이제 계속해서 3분의 1의 제곱을 곱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을 분모에다가 계속 곱해준다는 건 전체적으로 3의 제곱들을 곱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숫자는 더 커지니까 당연히 더 무한대로 갈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엄밀하게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연수 n이 있어서 좀 대충 쓸게요.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bn이 bn-3분의 1의 절대값이 뭐 대충 3분의 1보다 작도록 그렇게 우리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bn은 3분의 2보다 작겠죠. 물론 이제 0보다 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걸 만족하도록 자연수 n을 잡아요. 자, 그러면 n 팩토리얼 b1제곱 b2제곱 점점점 bn제곱 분의 n의 n승은 뭐보다 크냐면 자, n 팩토리얼 자, 처음 라지 n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이건 상수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이거 좀 밖으로 쓸까요? b1제곱 b 라지 n 제곱 이렇게 좀 밖으로 쓰고 b 라지 n 플러스 1부터는 이제 이 관계가 성립을 할 테니까 자, 분모가 더 작으면 전체적인 숫자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걸 3분의 2로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 총 몇 개 있을까요? n-라지 n개 있겠죠. 괜찮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얘는 어떤 특정한 상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도 더 큰 숫자니까 더 큰 수열을 일반항으로 가는 무한대로 가는 수열보다 더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거 더 큰 수열이니까 그죠? 따라서 일반항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유제 4-5번까지 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자, 예제 5번부터 우리 새로운 거예요. 네, 새로운 거 우리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바로 교대급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재 9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이론은 끝나요. 교대급수 판정법이 우리 급수 판정법의 마지막 판정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 6절 alternating series and conditional convergence 조건 수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가 alternating series라는 게 뭐냐? 이게 교대한다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반복된다?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 이거죠. 바뀐다. 자, 어떤 친구를 교대급수라고 하냐면 a series in which the terms are alternatively positive and negative is called an alternating series. 다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대로 계속 양수 음수가 되는 수열을 교대급수라 한다 이겁니다. 교대로라는 말은 처음에는 양수, 그 다음에는 음수, 그 다음에 양수, 그 다음에는 음수 이런 뜻이죠. 또는 처음에 음수, 그 다음 양수, 그 다음 음수, 그 다음 양수 이것도 괜찮아요. 교대로 양음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불러줘요. 괜찮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친구가 이제 교대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 양수음수 양수음수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친구를 교대급수로 합니다. 이건 특히 우리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요? 이 급수를 우리가 harmonic series 조화급수라고 불렀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위에 있는 거는 alternating harmonic series라고 부릅니다. 교대 조화급수라고 부르는 급수예요. 이 급수가 사실 우리 수렴하게 되는데 그 수렴하게 된다는 거를 다음 판정법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theorem 15예요. alternating series test. 오늘은 이거 소개하고 아마 적용 몇 개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alternating series test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series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an 이게 무슨 뜻이에요?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보세요. 그러면 a1 나오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a2 나오죠. 그 다음은 a3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계속 풀마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괜찮죠? 자, 이 alternating series가 converge한다. 이거이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일단 an들이 positive여야 돼요. positive가 아니면 양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겠죠. 네, positive여야 되고, 자, 두 번째, an은 eventually non-decreasing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유한계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특정 라지엔보다 큰 범위에서는 non-increasing이어야 돼요. non-increasing. 그러니까 monotonically decreasing 하면 돼요. 이렇게 적을까요? monotonically decreasing. 감소해야 된다 이거죠. 네. 감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IE 즉 무슨 뜻이냐면 AN과 AN 플러스를 비교했을 때 AN 플러스를 더 작아져야 된다 이거죠. For some n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자, 3번. 그리고 그 AN이 감소하는데 그 AN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 시리즈가 수렴하게 됩니다. 교대 급수가 수렴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if로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을 하는데 꼭 수렴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교대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 걸 보이는데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무조건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수렴성을 보장할 수 있다. 괜찮죠? 네, 그게 이제 교대 급수 판정법이 되겠습니다.
증명은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 급수 보세요. 이 급수 어때요? 이게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교대 급수인 거 맞죠? 그러니까 1번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교대 급수니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은 사실 우리가 교대 급수인지만 파악을 하면 확인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 이 일반항들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절대값 취한 이 친구들이 감소해야 돼요. 그죠? 감소하는 거 맞죠? n분의 1이라는 게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하고요. 세 번째 조건. 이 일반항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해야 돼요. 0으로 가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교대 조화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왜 수렴하는지 우리 증명을 해볼 건데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항상 우리 급수의 수렴성을 어떻게 판정을 한다고요? 일반항이 부분합이 수렴하는지. 네, 그거가 정의잖아요. 네, 정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부분합을 정의를 해보죠. 자, SN이라는 부분합을 시그마 K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 AK 이렇게 부분합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부분합이 수렴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부분합이 수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부분 수열이 수렴하는지 확인해도 괜찮아요. 자, SEN과 SEN 플러스 1 이 두 개가 수렴하는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SN도 수렴을 하겠죠. 이거 증명 어디서 했냐면 우리 수열의 극한 11번 11강 11 수열의 극한에서 강이 아니죠. 11번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 몇 번에 있었냐면 유제 1-3에 있었어요. 유제 1-3의 1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SN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SEN과 SEN 플러스 1이 수렴하는 거예요.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SEN부터 해볼게요. SEN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A1 빼기 A2 그 다음에 A3 빼기 A4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더한 거죠. 맞아요? 네, A, E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EN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다 더한 겁니다. 괜찮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EN번째 한까지 다 더한 거예요. 원래는 괄호가 없었죠. 근데 괄호 묶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덧셈이라는 게 순서를 이게 U 한 번 더 할 때는 누굴 먼저 하든 관계가 없거든요. 괜찮죠? 사실 이게 급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급수에서도 사실 괄호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재배열 정리 얘기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튼 이렇게 유한계니까 뭐 그냥 누굴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죠. 자,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쳐주면 자, 그럼 어떤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얘네들이 전부 양수잖아. 왜냐면 AN이라는 게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물론 eventually decreasing이라는 조건이 있기 eventually decreasing이라는 이제 이 말 때문에 여기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첫 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첫 몇 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첫 몇 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첫 몇 항이 문제가 되면 그냥 그건 바꾸면 돼요. 그럼 바꾸면 돼. 어떻게?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만족하도록 그냥 바꾸면 돼요. 세 번째는 사실 볼 필요도 없죠. 그냥 두 번째를 만족하도록 그냥 바꿔버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맘대로. 그래서 그냥 사실은 eventually라는 조건을 빼고 우리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뺐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eventually가 아니라 그냥 monotonically decreasing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럼 A1 빼기 A2는 0보다 크겠죠. 0보다 클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죠, 사실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1 빼기 A2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3 빼기 A4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SEN 이라는 친구가 그리고 또 어떤 걸 만족을 하냐면 이렇게 0 이상인데 또 SEN이라는 친구가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SEN 플러스 AEN 플러스 1보다 이게 작거나 같잖아요. 근데 이건 다시 쓰면 우리가 이걸 괄호를 좀 다르게 쓸 거야 이번에는. 자, A1 더하기 마이너스 A2 AN 플러스 1이 양수인 건 맞죠? AN 플러스 1은 지금 양수죠. AN이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 큰 거 맞아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번엔 괄호를 써볼게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E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묶은 거죠. 여기는 왼쪽부터 묶은 거고 얘는 오른쪽부터 묶은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어때요? 또 음수죠. A2가 더 A3보다 작기 때문에 A2가 A3보다 작고
A4가 A5보다 작고 이런 거니까 뭐래요? 거꾸로 보였죠. A2가 A3보다 크고 A4가 A5보다 크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더 큰 수를 빼주고 있잖아요. A3 빼기 A2는 더 지금 큰 수를 빼주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다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예요. 0 이하예요. 따라서 SEN은 A1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아하! 결론 SEN은 0보다 크고 A1보다 작거 나갔다. 그러니까 6의 수열이라는 거죠. bounded.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우리 대충 눈치가 채지시나요? 지금 뭔 짓거리를 할지. SN이 수렴한다는 걸 어떻게 보일 거냐면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계속 근데 사실 단조 수렴 정리를 쓰고 있었죠. 사실 새로울 게 없긴 한데. 자, SEN이란 이 수열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딱 보시니까 어때요? 계속 양수를 더해주고 있지 않나요? SEN 플러스 2에서 SEN을 빼면 우리가 양수인 이게 만약 0 이상이라면 증가함수가 되겠죠. SEN이라는 그 수열이. 자, 빼보시면 이게 AEN 플러스 1 빼기 AEN 플러스 2이기 때문에 0 이상이에요. 따라서 SEN이란 이 수열이 monotonically increasing 한다. 단조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ounded고 위로 6의 1고요. 그죠? 그리고 monotonically increasing 하기 때문에 MCT에 의해서 SEN은 수렴합니다. to some number L. L로 이제 수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좋아요. SEN이 수렴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여야 되는 건 뭐예요? SEN 플러스 1이라는 이 친구도 똑같이 L로 간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건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SEN 플러스 1이라는 이 수열은 이게 어디로 수렴하냐? 자, SEN 플러스 1이라는 이 수열이 SEN에서 AEN 플러스 1을 더한 거죠. 맞아요? 2n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2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주면 2n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한 거잖아요. 네,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SEN이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쭉 가가지고 AE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EN 이렇게 있는 건데 SEN 플러스 1이 뭐예요? 그죠?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AEN 플러스 이렇게 더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고 했죠. L로 수렴한다 했고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죠? 3번 조건에 의해서 이 3번 조건에 의해서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L로 수렴해요. 그래서 SEN도 L로 가고 SEN 플러스 1도 지금 L로 가니까 우리가 SN converges to L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이에요. 괜찮죠? 뭐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SEN이란 이 수열을 가져와서 SEN이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그 SEN 플러스 1은 SEN 더하기 AEN 플러스 1이다. 이 관계식 이용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 외에는 딱히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교대급수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제 5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다음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의 n분의 1이에요. 자, 교대 급수인 건 알겠죠? 이거 아까 한 건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 친구죠. 네, 교대 조화 급수입니다. 교대 조화 급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대 급수인 거 맞고, 그 다음에 일반항이 점점 이제 절대값 취한 게 작아지는 거 맞고요. 그죠? 그리고 모노톤 그 다음에 그 일반항이 0으로 가죠. 그러니까 교대 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6분의 10n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것도 교대급수죠. 지금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6분의 10, 그 다음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20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교대급수인 거 좋아요. 자, 이거 교대급수예요. 자, 첫 번째 조건 교대급수도 확인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거 절대값 취하는 게 점점 감소하는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n제곱 플러스 16분의 10n이라는 이 수열이 감소 수열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조 감소 수열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단조 감소 하죠. eventually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fx를 보세요. 얘가 이제 x제곱 플러스 16분의 10x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놓게 되면 f'x를 계산해서 얘가 만약 음수가 되면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얘가 음수가 되면 an이라는 게 eventually decreasing 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분의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하시면 어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x 제곱 이렇게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죠. 따라서 이게 언제 음수가 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계속 음수예요. 최고 차이 음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분자에 있는 걸 gx라고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음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x에 대해서는 항상 음수입니다. 따라서 f'x가 언젠가는 계속 음수기 때문에 an은 fx는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적당한 라지엠이 있어서 m이 x가 라지엠보다 클 때 fx는 감소해요. 맞죠? 그러니까 an도 감소하겠죠. fx 위 an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an은 이제 단조 감소, eventually decreasing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하기 귀찮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이게 제일 깔끔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자, 세 번째는 0으로 가는지, 그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어때요? 0으로 가는 거 맞죠? 예, 1분의 10. 이게 최고 차이 계수가 2고, 차수가 2고, 최고 차이 차수가 1이니까 n제곱이 훨씬 n보다는 빠르게 가죠. 빠르게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전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수렴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우리 교재선 어떻게 했죠? 교재선은 없구나. 딱히 없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예제 5번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 유제 5-1번, 유제 5-1번부터 해서 교대 조합급수 조금 더 문제 풀어보고 좀 새로운 얘기, 조건 수렴이 뭐냐, 그리고 alternating series의 estimation, 그리고 시리즈를 우리가 재배열한다. 재배열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게 많거든요. 다음 시간 하고 아마 다다음 시간 문제 풀어야지 우리 급순 판정법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